독서 6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27쪽 펴시면 되고요. 계속 서술 전략 보고 있죠.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번 선택지 보죠.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다른 대상이 빗대어서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뭡니까? 유추의 방식이 되는 거죠. 한 상황과 다른 상황이 1대1로 유사하다 비슷하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대상이 지닌 속성을 다른 대상과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서 논의 대상을 분명히 4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대상의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뭐 사례 드는 이유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일단 1문단은 책으로 같이 보시면요. 1문단의 넷째 줄. 그죠? 이처럼 온라인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인터넷 문화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른 사람들을 디지털 부족이라 부른다라고 한 다음에 2문단에서 디지털 부족은 이렇게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1문단 부분에서 바로 뭐가요? 3번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디지털 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 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논의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문단의 첫째 줄을 가보죠. 디지털 부족은 한 곳에 고정되어 살아가는 정착민보다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디지털 부족, 유목민, 떠돌아다닌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번도 확인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라는 부분 한번 보시면요. 밑에서 셋째 줄이에요.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논쟁을 주도하는 디지털 부족들은 한 가지 주제에 연연하기보다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그리고 이미지 합성이나 패러디, 풍자적인 글쓰기를 통해 규격화된 메시지에 딴죽을 건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4번도 확인이 됩니다. 자, 정답은 물론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3번인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죠. 2번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2, 3, 4번에서 찍으려다 보니까 혹시 디지털 부족의 개념은 규정돼 있는데 이게 논의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건가? 아니 디지털 부족이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디지털 부족을 다루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3번 당연히 드러나는 거고요. 이 문단의 첫 문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지금 선택지 2번은요. 대상의 속성을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의 속성은 뭐예요? 디지털 부족이 떠돌아 다닌다는 거고 이 속성을 유목민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거지 정착민과 떠돌아 다닌다는 점에서 정착민과 다르다라고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념적으로 봤을 때 고정된 정착민과 디지털 부족이 다르기는 하죠. 다르기는 하지만 그 다른 방식을 디지털 부족의 특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착민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 다니는 유목민과 비슷하다라고 유추를 통해서 속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대조해서 드러내고 있다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선생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 정의의 방식인데 원래 정의는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 구체적인 대상 그러니까 다른 큰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종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종개념의 속성과 마지막에 이것이 포함되는 유개념 뭐 이를테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정의 아닌가요? 아니에요. 국어 시험에서는요. 문제 자체에서 정의의 양식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은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설명해주면 정의의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꼭 이 형식을 갖추어야만 정의의 방식이 쓰인 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거 나와 있고요. 1번 보면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 관점 다른 두 주장 대비하고 있고요. 역시 반복되네요. 다양성 확보의 중요성 유추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를 여러 기준으로 분류 4번에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다양성의 중요성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 이게 나오고 있죠. 일단 1문단은요. 책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언젠가 우리 바닷속의 해파리나 불가사리와 같이 특정한 종들만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이 들린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한 마리로 다양성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다양성이 즉 다양성이 사라진 사례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선택지 4번하고 연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생태계의 상황이지 바다의 상황이지 사회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4번하고 연결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1문단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비슷하기는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문단 가보죠. 자, 다양성 확보는 사회 집단의 생존과도 무관하지 않다 해서
조류 독감, 그죠? 생태계의 상황을 통해서 이런 생태계,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 형질을 확보하는 길만이 재앙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줄이는 거고, 이처럼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사회 안정에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조류 독감 사례를 통해서 생태계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뭡니까? 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생태계와 사회 해가지고요.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4번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3문단에 예를 들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출산 휴가를 주고 노약자를 배려하고 장애인에게 보조공학 기기와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해가지고요. 여러 사례들이 나열되고 있기는 한데 이 사례들은요. 이게 아니죠.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가 아니라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문단에 나와 있는 이 사례들의 나열이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들이 아니라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조금 복잡해 보이다 보니까 사례들 나열에 꽂혀서 그죠? 4번을 택하시는 분들 계신 건데요. 분명히 3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례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네, 8번 한번 보시면 논지 전개 방식으로 옳은 거 묻고 있어요. 선택지 보죠. 1번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주장을 분석해서 차례대로 제시한 후에 두 주장을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절충해서 제3의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절충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그죠? 서로 다른 의견 같은 것들, 뭐 관점 같은 것들을 알맞게 조절해서 서로 어울리게 하는 거.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것을 절충이라고 하는 거고요. 1번은 사실은 절충이라는 말 자체가 나머지 개념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것들을 뭡니까? 어울리게 해서 그죠? A도 아니고 B도 아닌 제3의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말로 풀어져 있기는 한데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것은 이 개별적인 사례가 포함되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끌어낸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귀납 추론,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은 특별히 무슨 법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견해 제시한 다음에 반박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범주가 이질적인 두 대상의 특수한 공통점을 발견해서 다른 점에서도 두 대상이 지닌 공통점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유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한번 보면 보세요. 있다 없다 가지고 존재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글쓴이의 견해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따라서 동사, 형용사 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 새로운 품사로 존재사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다라는 다른 견해 얘기해 주면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새로운 품사를 설정하는 게 어떻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박하고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는 게 나으리라 본다라는 이거 자신의 견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인데 우리 왜 절충은 서로 다른 것을 알맞게 조절해서 어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있을 때 하나를 일방적으로 택하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절충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존재사로 설정하자. 그냥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자라는 두 개의 견해 중에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다는 하나의 견해를 확실하게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절충이나 유추 같은 경우는요. 논지전개 방식이나 서술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얘는 나머지도 한번 보죠. 개별적인 사례 2번 있다 없다가 개별적인 사례기는 한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있다 없다라는 개별적인 사례 전체가 포함되는 어휘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죠. 있다와 없다로 출발해서 있다와 없다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4번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절충과 유추는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9번은요. 문제는 되게 단순해 보여요. 다음 글에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적절한 거. 지금 보시면 자,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 그러면 이러는 거죠. 문학이 실제 생활이라는 재료를 가져와서 문학을 구성하지만 이 재료가 뭡니까? 구성되고 나면 확연히 달라진다. 그 다음에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라고 해서 다른 상황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그럼 이런 거죠. 건축에 쓰이는 재료도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본래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된다 해가지고요. 문학의 재료도 그저 전체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달라지듯이 건축의 재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얘는 문학의 재료와 건축의 재료 해가지고요. 1대1로 이 두 대상이 유사하다. 전체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추가 되는 거죠. 우리 유추의 특성은요. 1대1로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면 유추가 되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서 예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핵심 화제가 이거라는 건 모두 인정하실 거고요. 예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것을 얘기해 준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시의 방법을 쓰게 되면 구체적인 사례가 앞에서 언급한 전체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체를 뒤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보세요. 건축의 재료가 문학의 재료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예시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명확히 아시겠죠? 이 문제 명쾌하게 설명 안 된다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아마 이 설명 듣고 나시면 굉장히 명쾌할 겁니다. 그죠? 자, 예시는 전체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고 유추는 1대1로 유사한 관계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학의 재료와 건축의 재료라는 두 개의 핵심 화제가 나오는데요. 건축의 재료가 앞에서 얘기하는 문학의 재료에 포함되지 않고요. 역으로 문학의 재료도 건축의 재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예시가 아니라 유추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잡아두셔야 할 거고요. 요거 잡고 나면 정답이 3번이라는 거. 그죠? 자, 유추라는 방식 잡고 나면 선택지에서 유추 쓰인 거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뭡니까?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하고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면 마라톤을 완주하는 상황과 그 다음에 인생에서의 성공이라는 상황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그저 뛰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유추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가장 많이 틱한 오답은 4번이겠죠. 왜냐하면 이 제시문 자체를 예시의 방식이 쓰인 거라고 보면 4번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4번에 물론 예시가 쓰였어요. 가령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시 방식 쓰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문적 한계 때문에 몰두하게 됐다라는 인과의 방식도 쓰였어요. 원인과 결과인데 제시문 자체가 유추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일 수는 없는 거죠. 1번 같은 방식은 뭐라고 해요? 그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과 그 다음에 인상주의자들 사실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이건 비슷하다가 아니라 두 대상의 공통점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비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고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그저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이라고 해요. 물론 요즘에는 비교 분석, 예시인과 유추 이런 용어들이 선택지에 쓰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방식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접속 부사 넣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접속 부사나 다른 말 넣는 거. 기억, 디귿에 들어갈 말 바르게 연결한 거고요. 지금 보죠. 기억 앞뒤를 보면 타이타닉호 속에는 판에 박은 일상사가 있습니다. 해서 선원은 엔진에 연료를 넣고 온갖 기계를 관리하지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판에 박은 일상사의 사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가 아니라 예를 들면이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1, 2번을 택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대등한 층위를 같은 맥락에서 추가하는 건데 뒤에 나와 있는 건 그저 선원이 엔진에 연료를 넣는다는 판에 박은 일상사의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라고 연결되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모두 각자 일상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선언은 모두에 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적절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니은 디귿 한번 보죠. 자, 마지막 3문단에 그죠? 이 논리는 타이타닉호가 전 세계라는 점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자의 논리도 세계 경제 시스템 이외에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주는 거 보면 타이타닉호의 바깥에는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고 세계 경제의 바깥에는 재난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타이타닉호가 전 세계다. 세계 경제 시스템 외에는 아무런 현실이 없다라는 얘기 나오고 나서 바깥에 다른 게 있다. 세계 경제의 바깥에도 재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앞뒤 내용이 이게 다가 아니라 뒤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이 아니라 뭐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이라는 역접의 접속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똑같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들의 세계 경제 시스템은 장래의 빙산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난은 시작됐고 차례차례 빙산에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앞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할 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풀게 되죠. 어차피 디귿은 동일하고요. 그죠? 자, 이것뿐이다.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접으로 이어지는 게 적절하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당연히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3번인데 니은 앞뒤 내용이 반대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잡아야만 3번을 걸러낼 수가 있겠죠. 자, 서술 전략은 제가 시작할수록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연습하고요. 정리해 두셔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차시 수업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목금에 정상적으로 꾸준히 제 시간에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복습 꼼꼼히, 예습 꼼꼼히 해주시고요.